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논란이 됐던 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설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박범계는 안 된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겠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주당의 내분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소리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언론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 또는 정정보도 요구를 같이 덧붙여줘야 할 텐데 왜 그 부분이 생략이 됐을까요? 어찌됐든 의견을 경청해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차기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조율하는데 노력하겠다라며 지지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용민 의원을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었는데, 최민희 의원이 3선이 아님에도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재선의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아마도 잘 해내실 겁니다. 자,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도 하기 전에 구속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에 대해서 전격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직위원과 심우정이 보석으로 풀어준다고 했을 때 나왔으면 며칠이라도 햇빛을 봤을 텐데 보석 거부하고 김칫국 사발로 마시다가 영원히 밭각 구경 못하게 생겼습니다. 추가 기소한 내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해제 후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특검은 법원에 기존의 재판과 병합하는 동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 실무 인력도 파견받은 상황이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특검이 발빠르게 움직이자 깜짝 놀란 김용현 측은 수사 준비 기간 중에 공소 제기할 권한 없다라며 수사 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불법 기소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미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에도 수사 기소할 권한이 있는데 말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법을 만들 때 아예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에 대한 기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는 제격이고, 그래야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특검은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에서 윤석열 체포방해 등을 수사해온 인력도 대부분 파견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윤석열이 3차 소환에도 불응을 해서 체포영장 검토도 착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고 다니고 영화나 보러 다니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이 떨리고 있는데 속히 구속시켜서 우리 시민들 마음이 좀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네거티브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까지 했음에도 그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오늘 한국일보는 단독으로 김민석 부인 베이커리 창업 전으로 1억 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이 창업 비용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진우는 910만 원 버는 가정이 2140만 원을 지출했다라며 계속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부들부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물고 뜯어 흠집을 내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여 미리미리 악마화를 시켜 놓으려는 것이죠. 남의 가정이 돈을 빌려서 살던, 대출을 받아서 살던,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번 것보다 더 많이 썼네? 너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불법 자금이라도 받은 것 마냥 떠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본인의 재산 증식 과정을 해명하라는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의 해명 요구에는 일절 답을 못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강덕구 의원은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에도 일체 침묵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다. 저 역시 주 의원을 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주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여당 강세 지역에 사실상 낙하산 공천을 받았다.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특검법에 공동 발의했고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는 반대 토론까지 벌인 내란 잔당이다. 윤석열을 여전히 존경하느냐?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냐?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이나 하려거든 국회의원직부터 사퇴해라 라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참 갈수록 가관입니다. 저들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상대편은 무조건 악마화를 해야 한다는 사고가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자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성준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더는 봐줄 수 없는 지경인지라 이제는 청문회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발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로 10수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다시 꺼내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회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49%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했고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추경 처리, 대미 관세 협상 등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차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